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3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아직 바깥은 어둠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커뮤니티 코너를 활성화했습니다. 거기를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있는 영상, 사진,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원 전용 코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하나 뒤적이다가 흥미있는 글을 발견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류 작가, 역사 작가라고 봐야죠. 히스토리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이 쓴 책이 로마인 이야기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마키아벨리 의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요걸 제가 지금 가끔 필요한 부분을 읽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 의록 이렇게 문고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정량론 같은 책을 쓴 16세기 피렌체 사람입니다. 정치학의 태두라고 알려져 있죠. 권력과 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자. 도덕적으로 보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자. 거기서 정치학이라는 과학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키아벨리 하면은 전술 전략에 뛰어난 사람, 모사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굴 보고 마키아벨리스트라고 그러면은 권력을 아주 냉혹하게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은 마키아벨리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권력에 대해서 거기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탐구했다 이거죠. 실용적 정치인이죠. 말하자면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실용적 정치인이 관중이 있습니다. 제나라 관중, 한비자 같은 사람. 쭉 요사이로 내려오면은 저기 등소평, 이광요,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 주도 세력, 그리고 한국에는 역시 실용 정치라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를 꼽아야 되겠죠. 이 마키아벨리가 쓴 책 중에서 흥미있는 것만 뽑아서 만든 마키아벨리 의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투에 임하여 적을 기만하는 것은 비난은커녕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일반적 인간 생활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미워할 일이지만 전시엔 별개의 문제다. 책략으로 적을 속여 이기는 것은 정면 공격으로 이기는 것만큼 높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적과 맺은 조약을 배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여 이기더라도 국토를 점령하는 것일 뿐 명예까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전시에 애초 신뢰관계가 없는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한다. 자, 문재인 정권의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을 다반사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이게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은 이 우선순위의 말하자면은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소득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주도 소득이 맞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낭비적 복지 정책을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될 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해놓고 실제로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건 뭐냐? 윤석열 총장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데 대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속이느냐? 양심도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양심도 없느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이렇게 의문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키아벨리 의혹은 하나의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전투 중이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은 다수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 적을 속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은커녕 칭찬받을 일이다.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가치관이 계급투쟁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계급투쟁론을 이들은 민중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우리 편은 사람이고 우리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 적은 속여야 한다. 속여가지고 뭘 할 거냐? 속여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한다.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명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술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다수를 속이는 대상, 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전시로 보고 있는 거죠.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사람으로 갈라가지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해서 소수로서 다수를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은 또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살인, 방화, 혁명 뭐 이런 거 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양심이 없어집니다. 적으로 보니까요.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그동안에 사기친 키워드만 연결해도 이렇습니다. 비핵화 사기, 평화경제라는 사기, 소득주도 성장 사기, 탈원전 사기, 대한민국 생일을 지운 호적 날조 사기, 인권 변호사라는 사기, 4대강 보가 환경을 해친다는 사기,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 날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친 교과서 사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라는 사기,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사기, 광주 사태 때 국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역사 조작, 문재인 정권이 3대 민주정부라는 사기,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고 다른 사람들은 적폐라는 이게 사기죠. 이 사기를 감프라치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공정, 정의, 민족, 평화, 민주 이런 것만 골라서 씁니다. 이런 말을 비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면 국민들이 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감칠맛 나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남북 간에 민족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공동, 번영 뭐 이렇게 하니까 균형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그거 괜찮다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의 1인당 3만 달러대는 국가의 부를 반토막 내가지고 북한에 퍼줘가지고
남북이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같이 번영한다. 이런 사기입니다. 예컨대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비 오는 달밤이 어디에 있고 단둘이 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흘러간 미래가 무슨 흘러간 미래입니까? 그런데 좋은 아름다운 말을 연결시켜 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논리적 이 분석을 하지 않고 근사하다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약자를 도운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극화 선동하더니 자신이 양극화를 지금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가난해졌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부자가 된 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이끈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보는 대통령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계급투쟁론 집단의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이 사태를 진정 응징하지 않으면은 정말 개돼지가 될 가능성이,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